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통화를 할 예정인데요. 종전으로 가는 첫걸음이자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통화에 앞서서 주목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벌어진 상황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정리해 주시면요. 주요 내용들. 지난 2월 2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원래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갖고 있는 광물권의 절반을 미국한테 주는 협정을 맺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크라이나는 그걸 줄 테니까는 종전 협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럼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미국이 안보 보장을 해달라 이게 요구 조건이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회담은 잘 알다시피 외교사상 전례가 없이 두 정상이 삿대질을 하고 욕까지 하면 설전을 벌이다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네. 파국의 배경에는 앞서 얘기하는 해결되지 않은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부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 파국 뒤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서 군사 지원이나 정보 공유를 중단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30일 휴전하자 이런 합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합의를 갖고서 이제 러시아에 제안하고서 이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30일 휴전 외에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러시아의 침공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장 문제. 그렇죠. 이런 걸 이제 협의하겠다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거였는데 그러면서 미국은 공은 이제 러시아의 코트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했는데 푸틴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논의해야 될 세부사항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를 모스크바로 파견해서 13일 날 푸틴과 면담을 했고 이 접촉을 통해서 오늘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합의된 거죠. 네.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안전보장 문제. 이번 30일 휴전안은 트럼프와 푸틴이 지난 2월 12일 종전 협상을 시작하자 전격적으로 합의한 데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암묵적으로 러시아의 점령지 인정,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은 유럽의 책임, 종전 협상은 미로 주도로 한다. 이런 네 가지의 큰 틀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협상을 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뭐 그런 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데 사실 러시아의 점령지 문제나 나토 가입 문제는 적어도 당분간은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암묵적으로도 우크라이나는 그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문제, 앞서 말하는 안보 보장 문제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에게 안보 보장을 제공해라. 근데 미국은 군사력이나 구체적인 안보 협정으로는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유럽은 독자적으로라도 평화유지군 형태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고. 그런데 러시아는 나토 소속의 영국,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형식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가 지원한 게 아니냐. 전쟁 당사자들이 평화유지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리를 피고 있죠. 어쨌든 여기에 더해서 점령지 문제에서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영토로 편입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주 전체를 완전히 점령한 건 아닙니다. 한 4분의 3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를 점령한 상태입니다. 협상에서 이번 협상에서 그 4개 주 전체를 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인정해달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쿠르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에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에 침공을 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탈환 공세를 펼쳐서 거의 다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를 점령할 적에
평화협상에서 바게닝 칩으로 쓰겠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쿠르스크 땅이랑 러시아가 점령한 땅이랑 맞바꾸겠다 네, 이런 의도죠. 러시아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쿠르스크 공을 완전히 탈환한 한 작전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30일 휴전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쿠르스크 영토가 바게닝 칩으로 사용됐으니까 그건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단 쿠르스크를 완전히 점령하고 탈환하고 또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완충지를 설치하고 나서야 아마 휴전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네. 러시아 입장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전쟁이라는 건 사실 냉정한 겁니다. 전쟁을 끝내는 건 결국 승자가 끝내고 승자의 조건에 따라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냉정한 현실. 그 옳고 그르던 차원을 떠나가지고 네. 현재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은 현재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 이기고 있는 전선에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특히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바게닝 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쿠르스크를 완전히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일 만한 미국 특사 위코프의 말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푸틴을 만난 뒤 CNN과 회견에서 4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푸틴이 제시했던 첫째, 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완전한 항복. 둘째, 러시아에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소속이 아니라는 국제적인 인정. 셋째,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동원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프랑스, 영국군 등 나토 군이 평화유지로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제일 큰 이제 미국의 권위 있는 반응이 결국 트럼프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그렇죠. 어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소셜 미디어에 많은 요소들이 합의됐으나 아직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협정, 휴전, 평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인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땅, 발전소들을 얘기했고 이미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했고 또 자산을 분할하는 문제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첫째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는 거고 둘째는 우크라이나 땅이나 그 우크라이나의 재산들을 갖다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이나 재산들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발전소를 언급한 거 보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네.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이제 언급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디테일한 부분 얘기가 일단 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현재 상당히 조급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우크라이나 정쟁 종식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하루 만에 하면 되겠다. 뭐 종전할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이걸 좀 지났거든요. 성공시키면 자기들 대정책에 그렇죠. 성과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를 되게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위코프 특사도 네. 매우 복잡하지만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마이크 왈츠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네. 우크라이나가 나토로 가는 영구적인 경로를 확보하거나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뭐 영토와 미래 안전 보장을 맞바꾼 합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결국 나토도 가입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 땅, 러시아가 점령 우크라이나 땅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상당히 일단은 좀 달래는 듯한 그런 입장이죠, 미국은. 네네. 자 일단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휴전안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앞서 네. 푸틴 4가지 요구를 제시한 것처럼 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쟁의 승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휴전보다는 전쟁 끝내자. 그렇죠. 종전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러시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네.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중요하다. 종전이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현재로서 30일 휴전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의 충전과 재무장을 위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전선에서 승세를 보이는 러시아로서는 휴전 입장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러시아로서도 이 전쟁을 끝내야 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종전을 결심한 트럼프의 미국과 행보를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미러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걸 의미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휴전 협상 자체를 걷어차지는 않을 겁니다. 않지만은 네. 우크라이나의 이 휴전이 우크라이나의 재충전으로
간 기회가 되지 않게 막고 또 종전을 위한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이런 밀고 당기기 상당히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나오면 약간 윤곽을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네, 진행될지. 네, 네. 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어떤 입장인지 참 우크라이나는 지금 쉽지 않네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보장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휴전이나 종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해왔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종전을 합의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실제로 중단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선택지가 지금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30일 휴전은 그 자체로 시행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는 나쁠 건 없습니다. 뭐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 전선에서 러시아에게 최악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교전 행위가 중단된다면 숨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도 이들을 알기 때문에 휴전 협상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오히려 역공을 피우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휴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전쟁을 지속하려 한다. 이런 선제 공세를 펼치고 러시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이러면서 미러의 종전 공조판을 갖다가 균열을 내게 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14일 날 성명을 내서 러시아군의 증강은 모스크바가 외교를 계속 무시하는 의도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쿠르스크에서 지금 러시아가 공세를 펼치고 전력을 증강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죠. 네. 당장 급하니까는 30일 휴전으로 일단 러시아도 비난하면서 휴전 받으라 계속 그러면서 공세를 쿠르스크에서 러시아 공세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에서도 젤렌스키가 이 30일 휴전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조건을 붙여서 회담을 탈선시키려 한다. 러시아가 회담을 탈선시키는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가 휴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로서는 휴전이 성사되면 그대로 자신들의 숨 돌리기, 숨쉬기의 공간으로서 뭐 좋은 거고 뭐 안 된다면은 이거 러시아 책임 아니냐. 니네들 그래서 현재 자식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 휴전, 종전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공조로 생기는 건데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공조를 갖다가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어쨌든 우크라이나로서는 지금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니까. 그렇죠. 현재한 상황은 아닌가. 대단히 주어지는 카드에 대해서 거부 어느 정도 저항하면서 최대의 목적은 어쨌든 간에 미국과 러시아의 종종 공조판을 흔들어 이제 어느 정도 그대로는 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는. 그러네요. 시작부터 쉽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3국의 세 나라의 입장이 각기도 다르고 또 돌아올 이익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한마디씩으로 딱딱 표현해 본다면 러시아는 느긋하다. 미국은 조급하다.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선택지가 가장 많은 선택지가 많고 이제 뭐 입질도 해볼 수 있고 밀고 땡기기 가장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끝내야 된다. 이건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확실한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전쟁을 끝낼 수 이제 지속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 다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전쟁을 종전에 대해서는 종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두 전쟁의 주체가 결국은 종전을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한 이상 이제 종전으로 가는 길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울퉁불퉁한 길을 갖다 계속 가면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화 즉 푸틴과 트럼프의 통화가 30일 휴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사 접촉 때 정상 통화까지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휴전한 진전에 뭐 부정적인 건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양쪽이 이제 얼마나 더 서로를 갖다가 밀고 당기게 하면서 양보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보를 할지 안 할지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를 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에 네. 분수령이 될 것 군수령이 같습니다. 됐습니다. 정상 통화라는 것이 뭐 네. 아무것도 없이 하지는 않은 거니까 이미 다 그렇죠. 세팅된 놓은 그렇죠. 거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네. 통화를 하는 네. 거니까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오늘 또 뉴스를 좀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롤링스톤스의 노래 루비 튜스데이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would never say where she came from.